일단 동남아 최대의 성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라오스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젯밤 8시 뉴스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걸어놓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젯밤이 돼서야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차분하게 한 번씩 읽어봤는데요. 제 영상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일부 달려있고 그분들이 대답을 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댓글 작업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심지어 어떤 댓글은 저보고 제발 댓글을 달아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지 않나. JKMM 머시기인가 하는 사람은 반대 댓글마다 돌아다니면서 혼자 아주 도배를 하시던데 그 눈물겨운 노력에 애처로움까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다루셨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이슈화된 문제가 별로 유쾌한 주제가 아니라서 제 의견이 담긴 영상만 하나 올리고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어요. 자꾸 별로 좋지도 않은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 의견의 댓글을 다신 분들이 제 의견을 원하시더라고요. 너무 순진하고 자연인 같은 거 뭐라 그럴까, 남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은 일말의 고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영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참, 그리고 먼저 제 영상에 동의를 표해 주신 분들이 대다수라서 일단 그분들께도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과 함께 일일이 댓글로 감사의 표시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께도 이 영상으로 답변을 가름한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라오스 한인의 탄원서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가장 원초적으로 온 공중파 방송에 라오스에서 성매매하지 마세요라는 뉴스 방송이 온 나라를 도배를 하는데 정말이지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에서는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나왔죠. 그게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대사관 같은 데서 나왔다면 저도 무시했을 거예요. 워낙 심한 데니까. 근데 그게 라오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뉴스 방송을 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방송이 뜬금없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져서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라오스 한인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탄원서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궁금해졌죠. 그럼 도대체 왜 라오스 한인에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고 대사관에 탄원을 했을까? 거기 탄원서에 보면은 채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고 제가 그 채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지금 공개된 그분 채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채널은 저도 가끔 시청하는 채널이고요. 그래서 대충 그 채널에서 평소에 무슨 내용이 업로드되고 있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채널이 거기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올해 2월 달이죠. 그 사건 땡땡이라는 방송사 프로그램에 누군가 제보했을 때 사실 그때부터 이분의 채널이 누군가의 공격의 주 타깃이었다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방송사 프로그램에 제보를 당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제 일도 바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양반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10년 전에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썰로 푼 내용이었죠. 그게 당시 상대방은 이분 표현에 의하면 19살이었는데 동남아에서 19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1살이 넘는 성인인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성매매요? 그걸로 시비 걸 것 같으면 대한민국 난선 적어도 5, 60% 이상은 다 걸어야죠. 50%가 뭐야? 여러분들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비 걸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 양반이 미성년자고 꽁냥꽁냥 하는 것도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그 영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에 악플 댓글을 달고 그러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플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나이 먹고 뭐 하는 거냐, 딸 같은 애들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나이 값을 해라. 악플들의 공격 포인트가 주로 나이라는 거죠. 왜? 다른 걸로는 공격할 거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는 일부 30대, 40대, 뭐 50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대충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맥락이 나이 먹은 노인네가 주책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시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그냥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세요. 거기에 나이라는 걸 무슨 초특급 무기인양 그걸 걸어서 지랄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19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21살 정도 되니까 법적으로는 무슨 미성년자도 아니에요. 단지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이 그런 여자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왜 노인네가 숟가락 얹고 주책이냐? 이 소리인가요, 지금?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나이 먹는 게 무슨 범죄인가요? 죄다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소리나 하게? 이런 소리는 뭐 도구들이나 할 소리죠. 나이를 왜 먹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들 안 합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나이 먹는 게 죄입니까? 요즘 태국은 좀 소강 상태인데요. 베트남의 그 호치민, 하노이, 다낭 같은 데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 그 뭐냐, 에코? 그리고 가라오케, 롱 거시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에서 동남아 젊은 여성들하고 성매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소 40대 이하 젊은 남성들에 의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일어나고 있는지들 아세요? 지금 완전 쌩 난리도 아닌 상황이라는 거 아시냐고요. 혹시 그 성이라는 게 하도 성스러운 거라서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만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업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배워먹지 못한 무식한 소리는 입 밖에 내시지 마시고 본인들 나이 먹어서나 잘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무리 주책스러워 보이고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려도 그냥 단지 사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사생활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천부인권적 자유권 영역에 속하는 인간 개인마다에게 부여된 소중한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잖아요. 우리가 뭐 도덕으로 다스리는 뭐 지금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시대, 뭐 지금 그 시대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평소에 보면 그 유교주의 사상,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남의 일에는 그런 사상 갖다 붙이면서 꼴에 나무라기까지 한다니까요. 꼴 같지 않은 거죠. 정작 본인들은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헌법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 그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여기 지금 배 아파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지만, 그거 배 아프다고 남의 재산 함부로 빼앗을 수 있어요? 못 뺐죠. 그거 왜 못 뺐겠어요? 아무리 배 아파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그 배타적인 권리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배 아프다고 눈꼴 사납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 아픈 거는 배 아픈 거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권리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멀쩡해요. 근데 극히 일부의 그 극소수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들의 배 아픔하고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자꾸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히 일부 그 극소수가. 그 민주시민으로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본인 배 아프다고 남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다 아실 텐데, 저도 옛날부터 동남아 여러 나라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어디 국가를 가봐도 벌써 20, 30년 훨씬 지난 그 이전부터 이미 유럽 노인네들, 미국 노인네들, 호주 노인네들, 8, 90살 되는 노인 양반들까지도 다 젊은 여자들 옆에 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지금도 베트남, 태국 같은 데 가봐요. 그런 양반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자국에 있는 국민들이나 해외에 있는 해외 동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여자 끼고 뭐 하는 거냐고 누구 한 사람, 비난한 사람 있는 거 봤어요? 봤으면 한번 말 좀 해보세요. 없죠?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나라 국민들은 이미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소양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개인마다의 그 양심의 영역이지 제3자가 시비 걸 거리가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노인네들한테만 이런 유난을 떨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당장 그런 인간들 있을 거예요. 그래, 좋다. 사생활이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조용히 숨어서 조용조용히 해라. 보기에 남사스럽고. 그러니까 아니 뭘 조용조용히 숨어서요. 약 바는 겁니까? 방구석에 숨어서 몰래 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지금 대한민국에 60, 70 넘으신 분들
그동안 살아온 인생 가정을 보면 노가다가 됐던 공장 노동자가 됐던 은행원이 됐던 공무원이 됐던 대기업 임원이 됐던 자영업자가 됐던 뭐가 됐던 사회의 톱니바퀴가 돼서 일생 동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다들 이바지한 분들이에요. 왜 우리나라 노인네들만 21세기 대명천지에 그 춘추 전국시대, 제재백가 시대에 살아야 되죠? 왜 우리나라 노인네들만 방구석에 숨어서 몰래 해야 되죠? 서양 사람들이 이미 30년 전부터 해왔던 일인데 누가 그 이유를 알면 좀 알려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내밀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막말로 그 노인 양반들한테 생활비나 유행비라도 보태주는 입장이라면 모를까. 자기 돈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남한테 피해 앉으면서 인생 살겠다는데 왜 돈 한 푼 보태주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이런 것부터가 웃기는 짬뽕이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가치관에 이런 행동들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욕할 자유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 혼자 욕하는 거지 이게 사회 집단적으로 인민재판식으로 그런 사회적 비난으로 확대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 행동 양식이 안 맞는 사람들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런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제3자가 맞네 틀리네 어쩌네 헛소리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집에서 손자 손녀나 돌보면서 앉아 있으면서 이 시대의 참 노인상 뭐 그런 상이나 받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의 경우는 이미 10년 전의 일이고 오래전의 경험을 그냥 개인적인 그 썰 좀 푼 거 가지고 그걸 방송사에 제보해서 망신이네 어쩌네. 아니 뭐가 망신이에요? 유튜브 방송에서 10년 전의 일을 그냥 썰 한번 푼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배 아팠으면 후시탐탐 너 걸리기만 해봐라 이래가면서 나름 증거를 잡겠다고 꼴값을 떨었냐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고 헛웃음 나올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소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을 그런 걸 가지고 방송사 같은 데 제보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게 망신이지 않나요? 방송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낱 소시민인 개인의 야단 정도에 그칠 내용을 오로지 자기들 시청률을 위해서 온 나라 전체에 무슨 대단한 사건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망신이니 어쩌니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서 지들도 그냥 시청률 빨아먹고 빠지는 거죠. 뭐 그리 특별하지도 않은 일을 굳이 자극적인 소재인 것처럼 다루어서 시청률 빨아먹을 대로 다 빨아먹고 어떻게 보면 유튜버는 개인이라 그런다 치지만 대형 방송사들이 그 솔직히 할 짓입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 땡땡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제보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러한 썰에 지나지 않는 얘기가 유튜브 방송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할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타고 세상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다면 물론 방송 제보권도 없었겠죠. 그러니 그런 얘기를 표출한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 한번 걸려봐라 감시하면서 뭐 대도 않은 얘기 가지고 본인 딴에는 옳거니 했겠죠. 그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회정의에 불타서 하는 그런 방송 제보인가요? 정작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선정적인 내용들을 앞세워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그런 유튜브 채널들은 다 제껴두고 어머니 힘없는 70대 노인분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래서 방송 제보한 사람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거고요. 본인의 배 아픔에 대한 안각품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양반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하다못해 그 흔한 네이버 카페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거기 카페에 가입시켜서 성매매 관광을 조장하면서 돈벌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그 텔레그램 방 같은 거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그 텔레그램 방에 가입시켜서 은밀하게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면서 돈벌이를 하기라도 했나요? 그리고 어떤 댓글에 보니까 비엔티안 폰신후안 일대가 소중국화가 되었다는데 아니 이분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비엔티안에 살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이 비엔티안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종업원 아가씨들 속옷에 손 놓으라고 시켰어요? 비엔티안에서 술 먹고 고성방가라고 이 양반이 시켰어요? 비엔티안 식당 종업원들에게 성추행하라고 이 양반이 부추겼어요? 이분이 타겟에 살면서 원격 조종기 이용해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전부 이분 사시는 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증거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방문자분들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위험하고 모욕적인 댓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치 이 양반이 그런 행동을 부추겼다는 뉘앙스의 그 댓글에 대해서는 시행쿠앙 라오스살이 8년차 되시는 그 댓글 다신 분은 책임을 아마 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순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 2년 정도 뭐 라오스가 침체기를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화가 되어야 한다고요? 일단 정화의 대상은 그 유튜버가 아니라 한인회예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 2년 정도 고생해도 된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 댓글 다신 분 사업 한번 해보신 분이에요? 사업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그런 댓글 달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단 한두 달의 영업 손실, 그거 견디기 어려운 정말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 모르세요? 1, 2년 동안 그럼 그분들이 땅 파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이 없다지만 그렇게 자기 일 아니라고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생각 좀 깊이 하시고 댓글 다세요. 그리고 다시 그 유튜브 분 얘기로 돌아와서 내가 봐서는 그냥 이 양반은 그 대형 방송사들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그로. 그 어그로 좀 끌기 위해서 대부분 50대 이상만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딱 그 정도에 맞는 야담들을 섞어서 영상을 만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대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이 양반이 뭐 KBS나 MBC 공영방송 운영자라도 됩니까?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전업 유튜버일 뿐이에요. 또 영상도 허구한 그런 영상만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본인 라오스에서 사는 얘기를 올리는 와중에 이런 영상도 가끔 있다건씩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눈살이 찌푸려졌던 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안 보면 되는 거고 악플 달고 싶으면 달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양반 영상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시청될 일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인들이 보는 방송에서 개인마다 호불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 양반 영상들이 방송에 제보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그 카페 운영하고 텔레그램방 운영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당장 다 감옥들 가야죠. 물론 사실 그런 행위들이 불법이기도 하고요. 억지로 문제를 찾는다면 여기서도 그거예요. 소위 나이 처먹은 사람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따위 배워먹지 못하고 무식한 소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차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양반 영상이 그렇게 거부감이 든다면은 영상 보지 말고 다른 고상한 영상들 많은 데 가서 거기 가서 제발 좋은 선풀 달면서 본인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면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인회에서 이분한테 엎드려 절을 해야죠. 이분 채널 때문에 라오스에 방문하신 분들도 꽤 되시던데 좋은 방향에서 한인 사장님들께도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을 하셔야죠. 이분이 나름 구독자들한테 진심인 게 단순히 그냥 본인 보고 싶어서 방문하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굳이 의무적으로 만나야 될 뭐랄까 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못 만나지면 미안해하고 본인 보기 위해서 해외까지 온 분들 위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봐서는 그냥 순수해요. 어디 꼬투리 잡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양반한테 꼬투리 잡으려고 안달을 하면서 방송에 제보질을 하지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대사관에 타는서요. 참 인물들 난 거죠. 라오스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양반 유튜브 영상이 방송에 제보되고 뭐 탄원서의 대상이 되고 그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그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유튜버 게이를 떠나서 그 시청자들까지 이렇게 졸로 본다는 거죠. 아니 시청자들이 A입니까? 이 양반 시청자들이 최소한 50대 이상 되는 분들이에요.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느껴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리분별 다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대사관 탄원서 사건도 라오스에 거주하는 2, 3천 명의 전체 교민들이 다 사인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자의반 타의반 사인해 주신 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러한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력한 제안이지만 이번에 이슈에 대해서 라오스 한인회에서는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라오스 한인회에서 결자 해지해야죠.
본인들 단체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번 기회를 스스로 자정의 기회로 삼아서 한인회도 좀 일신우일신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본의 아니게 탄원의 대상이 되었던 그 유튜버님한테는 그 심심한 유감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 영문도 모르고 탄원이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한인회 차원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해 보세요. 그 유튜버님에게 협조를 받으실 부분이 있으면 받으시고 서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영상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지만 길을 찾고자 성의 있는 노력을 다 하다 보면 왜 공존의 길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내는 것도 한인의 능력이죠. 더 이상 뭐 불법이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라오스 내 한인업체 사장님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거예요. 공연히 수만 명의 라오스 안티분들을 자처해서 만들지 마시고 성의 있게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 어제 SBS 8시 뉴스 내용이 유튜브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주 동남아의 최대 성산업의 메카가 라오스라고 아주 제대로 자리 잡으셨네요. 라오스가. 아주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라오스가 동남아 1등 성매매의 본산지가 돼서 이번에 아주 큰 일들 하셨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초가상간 다 태워보고 그리고 나서 보면 알 수 있겠죠. 도대체 뭐가 남는지. 저는 솔직히 이런 유쾌하지도 않은 영상 자꾸 만들어서 올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자꾸 댓글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까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